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이 5.18 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도태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민주당은 목발 경품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종섭 조 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통령실은 임명 철회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공수처와 민주당 일부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라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전공이 대신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명단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결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정원 문제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대선 투표가 오늘부터 4일간 치러집니다. 5선에 도전하는 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여론조사 예측대로 득표율 80%를 넘길지 관심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15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5도 이상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돈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진 정우택 의원의 공천을 취소한 데 이어 5.18 폄훼 발언 논란이 제기된 도태 후보의 공천도 전격 취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목발 경품 발언과 관련한 거짓 사과 논란을 이유로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밤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간 끝에 대구에서 공천장을 거머쥔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재검토 요청에도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던 결정을 이틀 만에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공관위는 5.18 폄훼 논란으로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린 뒤에도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광주를 포함한 호남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서는데 이와 무관치 않은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상적으로 추천받으려면 5.18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다른 발언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국민의힘 공관위는 돈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진 국회 부의장 정우택 의원의 충북 청주 상당 지역구 공천도 취소했습니다. 대신 옆 지역구 경선에서 패한 대통령실 출신인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정우택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전격적인 공천 취소 결정은 어젯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뤄졌습니다. 목발 경품 발언 논란이 불거진 정봉주 후보가 공천장을 거머쥔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서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 후보가 비명계 현역 박용진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한 지 불과 4일 만입니다. 민주당은 목함주례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당원 당규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파악해서 상응하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후보는 관련 유튜브 발언이 알려지자 당시 당사자들에게 유선으로 사과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거짓 해명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부적절한 언행,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동으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경선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 차점자가 승계받는 개념은 아니라며 조만간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를 소집해 전략 공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를 두고도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측은 종북 논란이 불거진 후보 대신 다른 후보를 추천하며 임태훈 전 군 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컷오프 결정 철회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반미 종북 논란에 자진 사퇴한 여성 후보 2명 대신 시민사회 측은 다른 후보 2명을 더불어민주연합에 다시 추천했습니다. 기존 여성 3, 4위 후보였던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이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입니다. 민주당의 재추천 요구를 일단 수용한 듯하지만 병역 기피를 이유로 임태훈 전 소장이 컷오프된 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긴급 회의까지 열면서 결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임태훈 후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상당한 시대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면 실이 있더라도 관치로고 나가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후보 3명의 추천도 철회하는 등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임 전 소장 대신 다른 후보를 오늘까지 추천해달라며 시민사회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비례대표 특성상 후보 자질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선거에서 승리 가능성, 국민의 기대, 공정과 상식, 국민의 대표로서의 도덕성과 능력 등등 야권 비례의석을 놓고 조국혁신당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종북 논란에 이어 병역 기피 논란까지 불거지면 중도층 표심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비례연합정당을 주도하는 민주당 역시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임 전 소장의 컷오프는 안타깝지만 민주당이 대중정당인 만큼 이번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의 후보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민사회 측과의 충돌이 연대 파기로 이어질지 아니면 극적인 봉합으로 마무리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의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 출신 박성훈 전 차관과 박형수 의원 등이 추가로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서울 강남권 등 강세 지역 5곳의 국민 추천 후보는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전국 6개 지역구에서 진행된 당내 예선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설된 부산 부글의 사자 경선에선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이 웃었습니다. 부산 진갑에서 컷오프된 뒤 재배치된 곳에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는데 이로써 낙동강 벨트의 대진표도 확정됐습니다. 경북 의성 청송 영덕 울진에선 초선 박형수 의원이 재선 기회를 잡았습니다. 3선인 김재원 전 의원을 꺾었습니다. 경기 하남을 지역구에선 오세훈계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이 안철수계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누르고 공천장을 받게 됐습니다. 3개 선거구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또 3개 선거구에 대해서는 결선, 경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역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의 맞대결로 관심을 끈 경북 구미을의 후보 확정은 미뤄졌습니다. 김명식 의원과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이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경기 포천 가평과 대전 중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254개 지역구 가운데 244곳의 여당 후보가 확정되면서 시선은 자연스레 당 강세 지역 5곳의 국민 추천 후보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는 늦어도 오늘까진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참신한 인물을 발탁하겠다는 취지상 정치 신인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전략 공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도 500명 안팎의 후보자 면접을 끝냈습니다. 멀리서 지켜볼 수만 없어서 거기에 몸을 던져서 저도 참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하겠습니다.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이 비례위성정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당선권으로 전망되는 20명 안팎의 후보 윤곽은 주말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이번 총선 관심적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맞대결, 이른바 명룡대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천 계양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물길은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잇는 운하 아라뱃길입니다. 이 아라뱃길이 지나는 선거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천 계양을 지역인데요. 서울 그리고 경기도와 모두 맞닿아 있는 계양을은 진보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꼽힙니다. 지난 2004년 이후 치러진 7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한 번을 빼곤 모두 민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무덤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번 총선에선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맞대결하는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에선 2년 전 계양을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후보가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당대표 업무와 다른 후보 지원 유세로 지역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 대신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지역 주민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를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철도망을 구축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지역을 충실하게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당대표로서 하는 일이 우리 계양을 지역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요소도 있다는 점을 우리 주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신을 잡겠다며 도전장을 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선의의 경쟁을 공언했지만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잘 가려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말로 하는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주어진 권한으로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는 인천 출신 축구선수 이천수 씨와 바닥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몇 학년? 2학년. 야, 그래도 2학년도 의젓하네. 안녕하세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D 노선이 멈추는 역을 추가로 만들고 노후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제자리에 머문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 안 해도 찍어주니까 지역 발전이 25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저는 약속은 확실히 지켜내는 추진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지역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쉽지 않은 선거를 하게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주민들의 평가가 매우 따갑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는 뭐 당만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임자를 제대로 만난 그런 선거를 치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자릿수였던 두 후보 지지율 격차가 최근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이른바 명룡대전의 주목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 악연으로 묶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출마도 이목을 끄는 가운데 이번에 일부 조정된 선거구가 변수입니다. 21대 총선 때 보수진영 후보가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계산 1동과 3동이 계양을에서 빠지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작전 서운동이 새로 편입된 겁니다. 또 한 번 전국적 관심을 받게 된 계양을 지역 주민들의 표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잘해주실 분으로 믿고 그래도 하시던 분이 더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네, 원희룡 씨. 좀 참신한 것 같아요. 예, 뭐 과거의 경력도 캐리어도 화려하지만은 자기 소신 지키고 하는 사람 같아요. 당 그런 거보다는 그 공약이 좀 현실 가능성 있는 공약인지 보고 그것을 좀 이루어냈던 그런 사람인지 그런 걸 좀 중점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 선거가 총선 전체 판세뿐만 아니라 이재명, 원희룡 두 사람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거란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는 4월 10일 유권자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사의 임명 철회는 고려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YTN에
임명을 번복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호주와 안보협력과 무기 수출 부분에서 크게 활약한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 친야 성향의 일부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도 알지 못한 출국 금지 사실이나 이 대사의 통화 내역 등 수사 기밀이 야당과 일부 언론에 실시간으로 흘러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여론몰이에 활용된다는 인식입니다. 대통령실의 이례적인 강경 기조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수사와 처벌까지 거론한 걸 두곤 사실상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불만 섞인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른바 이종섭 도피 논란의 배후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정조준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와 출금 연장을 야당 언론과 야합해 총선에 악용하도록 했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공수처의 정치공작 수사권 남용 행태를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수사팀은 물론 김진욱 전 공수처장 등 전직 지휘부를 망라한 전방위 수사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과 여권의 파상 공세에 공수처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공개 반응을 자제한 채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언론 접촉에 응하지 않았고 여운국 전 차장은 떠난 상황에서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확전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인데 공수처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불만 섞인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논란 해명을 빌미로 공수처를 유명무실화 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건데 새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까지 길어지면서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이 대사의 출국 금지 사실은 정보보고를 만들지 않아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유출 근원으로 공수처를 지목하며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법무부는 출국 금지 해제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정보보고도 안 올라갔을 수 없다고 주장한 차규근 전 출입국 본부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공중보건의들이 상급병원에 파견된 가운데 이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사 커뮤니티에는 파견 공보위와 군의관을 상대로 진료 거부 등 태업을 조장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파견 공중보건의 명단입니다. 이름만 일부 가려진 채 진료 과목의 현재 근무기간, 파견된 병원까지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공보위들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커뮤니티 3곳에 게시된 건 이달 초.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공보위와 군의관 100여 명을 상급 종합병원에 파견하기도 전에 누군가 명단을 유출한 겁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건을 유출한 사람이 누구이고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에 나선 경찰은 강제 수사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보위와 군의관에게 진료를 거부하라는 진료 지침 게시글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할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아직 신고가 접수되진 않았지만 이미 수사 중인 전공의 지침글과 비슷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병원에서 군의관과 공보위에게 강제로 일을 시킬 권한이 없다며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말라는 지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전 현직 집행부에 대한 경찰 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소환조사 이틀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고 주수호 홍보위원장도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다시 한번 경찰을 찾았습니다. 고발장에 근거한 저의 죄목이 전혀 사실 무근이고 거기에 대한 근거라든지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도 추가 조사를 앞두는 등 전공의 의료 공백 사태 관련 수사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전공에 대한 정부의 강경당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어제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온라인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등에 대한 교수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하려는 교수들의 현황을 파악했다며 전공이나 학생들이 떠난다면 교수로서 의미가 없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별도로 꾸려진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을 제기한 행정소송이 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교수협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일단 멈춰달라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입학년도에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또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후속 조치를 하는 것도 위법해 증원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지금이 의료 위기를 해소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의대 증원은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어서 고등교육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부는 대학의 증원 의사를 물었을 뿐이어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특히 의대 교수들은 증원에 따른 불이익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분가량 진행된 신문을 마치고 협의회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날조된 정보로 국민을 선동한다며 증원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말 현재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강제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에 개입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빠른 법의학적 증거 수집이 필수지만 최근 전공의들의 진료 이탈 장기화로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에 뿌린 공문입니다.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진료 축소로 해바라기 센터 증거 채취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찰과 병원, 정부가 협력해 만들었는데 무엇보다 빠른 증거 채취가 핵심 역할로 꼽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검출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폭력 피해 흔적이 입안에도 남았다면 음식도 먹지 않고 도움받는 게 좋다고 권고할 정도입니다. 병원 안에 센터를 마련하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춘 이유입니다. 그런데 YTN이 확보한 공문을 보면 서울에 있는 센터 4곳 가운데 3곳이 의료계 파업으로 증거 채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센터 2곳은 아예 검사가 불가하고 한 곳은 오전에만 가능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성폭력 증거를 채취할 때 일부 민감한 신체 부위는 반드시 의사의 처치가 필요한데 전공의 사직으로 산부인과 등 의료진이 부족해지면서 차질이 생긴 겁니다. 지연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우려해 경찰과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 해바라기 센터에서 검사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인계할 수 있게 병원 3곳을 선정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지정된 은평 인정병원에는 찾아오는 성폭력 피해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한 달에 한 건 올까 말까 하던 증거 채취 문의가 최근 2주 사이에만 4건으로 뛰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키트가 모자랄 정도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뭐 그런 거를 제한해서 환자를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당직이가 수술 등에 투입되는 등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의료 공백 속의 성폭력 피해자는 몸에 남겨진 증거가 사라질까 조바심 내며 또 다른 병원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총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 직원들을 압박해서 부동산과 고용,
소득 통계를 조작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장하성, 이호승 전 정책실장은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대전지검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두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7명은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2018년부터 약 4년간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통계 조작을 위해 부동산원에 관련 자료를 주 3회 미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원에서는 통계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중단해 줄 것을 12회에 걸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의 예산을 삭감해 버릴 수 있다는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고받은 수치가 높을 경우 부동산원에서 조사한 집값 관련 원본 자료를 조작해 실제보다 변동률을 낮추도록 했다는 것. 그래서 마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꾸몄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직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에 조작이 집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통계 조작 때문에 국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됐고 국가 통계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은 고용, 소득 관련 통계 자료 작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반출 불가능한 자료를 불법적으로 받아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 정책 책임자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정책 실패를 감추고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국가 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검찰은 감사원 의뢰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22명 중 장하성, 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총선 직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가 생각보다 길어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현재 통계법의 최대 형량이 징역 3년이고 공소시효도 5년으로 짧아 정권 초기 범죄를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형량을 늘리는 등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검찰이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통계 조작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서 김수현 전 실장이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례적인 주택가격 상승률의 시장 상황이 어떤지 확인을 했을 뿐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음에도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30개가 넘는 부동산 가격 통계 중 한 가지만 받고 국민을 속일 이유도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통영 인근 바다에서 잇따라 발생한 어선 사고의 실종 선원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어제 욕지도 남쪽 8.5km 지점에서 침몰한 어선의 실종 선원을 찾기 위해서 경비함정 등 14척을 동원해 야간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11명 가운데 10명이 구조됐지만 3명은 숨졌고 다른 1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욕지도 인근에서 전복된 채 발견된 어선의 실종 선원 5명을 찾는 밤샘 수색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어선 내부와 해상에서 선원 4명이 발견됐지만 모두 숨졌고 나머지 5명은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충남 서산 고북면에서 30대 태국인 남성이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며 사고를 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변에 놀러 갔다가 밀물대를 인지하지 못해 고립됐던 몽골인들이 구조됐습니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경기도 안산 구봉도 근처 바위에 고립된 몽골인 남성 4명을 구조했습니다. 이들은 바닷가에 있다가 물이 밀려 들어오자 재빨리 바위 위로 피했고 다행히 모두 다치지 않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선에 도전하는 러시아 대선 투표가 오늘부터 사흘간 치러집니다. 푸틴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얼마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할지가 관심인데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 투표함이 등장해 사실상 공개 투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도네츠크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현장. 군인을 대동한 선거관리 요원들이 집집마다 가정을 방문합니다. 직원이 잠시 시선을 피하지만 투명한 투표함에 용지를 접지도 않고 그대로 넣습니다. 사실상 공개 투표나 마찬가지입니다. Я жду, что мы выберем достой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который обеспечит нам в перспективе хорошую жизнь. 이번 대선에는 푸틴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출마했는데 다른 후보들의 존재감이 미미해 푸틴 대통령의 5선 당선이 사실상 확실시됩니다. 반정부 성향 인사들은 후보 등록이 거부돼 출마가 아예 좌절됐습니다. 관건은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 예측대로 푸틴의 득표율이 80%를 넘을지 여부입니다. 실제 80%대 득표율로 당선된다면 지난 2018년 76.7%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 기록이 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압도적 득표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Все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на фоне неудач на линии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на линии фронта. Ни одной из целей, которую они ставили перед собо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ни не достигли. 이번 러시아 대선은 처음으로 사흘간 치러지고 온라인 투표도 도입됩니다. 모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공정한 선거 감시가 어려워 조작 선거 우려도 나옵니다. Впереди голосование на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 Да, они полная фикция и фальшивка. Путин нарисует себе любой результат, который ему по душе. 푸틴이 이번에 5선에 당선된다면 2030년까지 30년을 집권하게 되는데 이는 옛 소련 시절 스탈린의 29년 독재를 넘어서는 기록입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위한 세 번째 도전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몇 분 만에 폭발했던 앞선 2번과는 달리 지구 궤도 비행에는 성공했지만 대기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분해되면서 계획됐던 바다 입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힘차게 하늘로 솟구칩니다.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한 우주선으로 지구궤도 시험 비행 세 번째 도전입니다. 우주선 높이만 50m, 자유의 여신상보다 크고 아랫부분에 슈퍼 헤비 로켓길까지 합치면 높이가 121m나 됩니다. 지난해 2번의 발사가 모두 몇 분 만에 폭발하면서 보기 어려웠던 우주선 장착 카메라 화면이 선명합니다. And passing supersonic, so we're now moving faster than the speed of sound. Getting those onboard views from the ship cameras. 최고 시속 26,000km를 넘기며 지구 저궤도라는 200km보다 높은 고도 234km까지 올라갔습니다. 약 48분 동안 지구궤도 비행에 성공했지만 대기권에 다시 들어올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Oh man, we can see the heating on those flaps as we're starting to re-enter the Earth's atmosphere. 꼬리 쪽에서 시작된 화염이 커지더니 1분이 채 지나지 않아 화면이 끊겼습니다. 계획은 발사 65분 후 인도양 착수였지만 비행은 그보다 짧은 약 49분 만에 끝났습니다. 스페이스X 측은 그래도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We haven't heard from the ship up until this point, and so the team has made the call that ship has been lost. So no splashdown today, but again, just it's incredible to see how much further we got this time around. 미항공우주국 나사의 빌 넬슨 국장은 소셜미디어에서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축하한다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큰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겠다는 나사의 프로젝트로 스타쉽은 오는 2026년 프로젝트 3단계 임무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의과대학별로 긴급 총회가 이어지면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결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직역에서도 정원 문제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논의가 확산하면서 없어진 교수협의회가 부활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속속 꾸려지고 있습니다. 울산의대와 서울의대 교수진에 이어 사직서 결의에 동참하는 대학도 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진은 전체 260여 명 가운데 89%가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의대와 충북대 의대 등에서도 잇따라 임시총회를 열고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교수진에까지 사직 움직임이 확산하자 의료계 내부에서 정부의 결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전부 다 이제 홀드됐죠. 설사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 같다. 정부가 너무 강경하게 전혀 그 대화의 뜻이 없는 것 같아요. 의사협회도 연일 공방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데 대한 화살을 정부에 돌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국제기구의 판단에 맡게 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바로 불통으로 일관해온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변호사나 약사 등 어느 직역에서도 정원 문제를 협상하지 않는다며 2,000명 증원에 대해 강경한 입장입니다. 또 전공의들의 사직 한 달이 지나면 자동 사직 처리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업무 개시 명령이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들은 뭐 4년이라든지 단연이라든지 이렇게 그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되어서 동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소아 중증 진료에 1조 3천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의료 발전 기금 신설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의료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의 80%를 비수도권 의대에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네, 이 정원 배분 작업을 곧 마무리할 예정인데 비수도권 국가거점대학교에 정원을 최우선 배분하고 교수 채용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의대생 증원을 놓고 의료계가 들끓는 가운데 의대 정원 배분은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의대생 2,000명 가운데 80%를 비수도권 의대에 배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의 중추 역할을 맡길 지방 거점 국립대에 증원 인원을 최우선 배분할 계획으로 이들 대학 의대들이 서울대와 연고대 의대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수도권 미니의대는 규모의 경제를 위해 최소 2배 이상 증원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지역 인재 전형으로 정원의 60% 이상을 뽑고 국립대 병원 육성과 계약형 필수 의사제 도입으로 지역 의대생이 혜택을 받으며 공부하고 수련한 뒤 지역에 남아 일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근무를 강제하기보다는 지역에 역량 있는 병원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하여 자발적인 선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을 육성하고 의대 증원에 맞춰 교수 채용도 앞당깁니다. 교수 채용 공고 시기를 예년보다 넉 달 정도 앞당겨 내년 1월까지 교수 채용을 마무리한 뒤 신학기 수업부터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떠난 의과대학 캠퍼스는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유효한 휴학기를 낸 의대생만 6,000명이 넘어선 가운데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나서서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또 정부는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의료계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을 통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조 교육부 장관도 연이틀 의대를 찾아 수업 정상화와 의대생 복귀 설득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전남 순천과 광주, 전북 전주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 약세 지역인 호남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격려하고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젯밤 과거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도태우 대구 중남구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월 흉기 피습 사건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방문합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필승 결의대회를 열고 전통시장 등을 돌며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 강북을 공천이 목함질의 피해 장병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취소된 것과 관련해 이 대표가 어떤 추가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정치권의 임명 철회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총선이 임박해 불거진 이번 사태를 공수처와 민주당 또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협력과 무기 수출에 특화된 이종섭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난해 연말 주 호주 대사로 낙점했습니다. 호주 정부의 동의, 이른바 아그레망을 준비하는 정부 절차가 시작된 건 지난해 12월. 비슷한 시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 대사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으로 고발된 이 대사를 3개월 넘게 소환하지 않다가 발을 묶었고 올해 2차례 이를 연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사는 안 하면서 출국 금지만 한 건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야당에서 정말 이 수사나 조사에 정말 진심이시라면 6, 7개월 동안 아예 조사를 하지 않은 공수처부터 문제 삼아야 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총선판을 흔들려는 일종의 여론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도 전혀 몰랐던 출국 금지나 통화 내역 같은 수사 기밀을 친야 성향 언론이 먼저 확인해 보도하고 야당이 도피 프레임을 씌우며 여론몰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민주당, 좌파 언론이 결탁해 덫을 놓은 정치 공작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면서 세 개 축 사이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는 공원 유착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종섭 대사 임명을 철회할 일은 절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사는 공수처가 부르면 당장에라도 귀국해 조사받을 것으로 안다면서 다음 달 공관장 회의 때도 귀국해 일주일 이상 서울에 머문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종섭 리스크에 용산은 정면 돌파, 나아가 역공을 선택했습니다. 총선에 미칠 영향을 묻는 말에 대통령실은 표 계산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미 하원이 현지 시간 13일 중국 기업이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에서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하자 추 쇼우즈 틱톡 최고 경영자는 가능한 모든 법적 권한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CEO는 틱톡 이용자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미국에서 틱톡 금지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을 위한 싸움과 지지를 멈추지 않겠다면서 법적인 권리 행사를 포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틱톡 금지법이 미국의 일자리 30만 개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스티븐 문우신이 강제 매각 위기에 처한 틱톡 인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우신 전 장관은 CNBC에 출연해 틱톡 금지 법안은 통과돼야 하고 매각되는 게 마땅하다며 틱톡 인수를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우신 전 장관은 중국에서 미국 기업이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틱톡도 미국 사업가들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의 첫 소재를 장식할 만큼 상징성이 높은 백두산이 세계의 지질공원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요청에 따라 칭바이산이라는 이름으로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해발 2,749m, 정상에 하얀 서리가 내린 백두산이 한반도와 중국 대륙을 동시에 굽어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5일 유네스코 평가 전문단은 닷새 일정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2020년 중국의 세계 지질공원 인증 신청에 따라 현지 답사에 나선 겁니다. 联合国教科文评估专家对长白山国美会为创建世界地质公园所做的大量工作印象深刻，给予肯定。 그리고 9월 유네스코는 세계 지질공원의 신규 후보지 18곳에 대한 등재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여긴 한반도 최북단에 있는 백두산이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인증을 받게 됩니다. 2003년 백두산을 중국의 10대 명산으로 선정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창바이산 공정의 성과인 셈입니다. 在地质、生物和文化多样性等方面工作成果显著，地质遗迹保护和生态保护基础设施完善。 백두산의 4분의 3은 중국 땅, 세계에서 가장 높은 화산호수, 천지의 절반은 북한령입니다. 북한도 2019년 백두산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후보에 오르진 못했습니다. 온 나라의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이 차넘치게 하실 옥척의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자연을 보호하고 알리기 위해 48개국 195곳에 지정된 세계 지질공원. 4년 또는 2년에 한 번 재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의 지난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6% 올랐다고 미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0.3% 상승을 예상한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노 미 상무부는 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 증가한 7,007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간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면서 요구받은 일을 인간처럼 수행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됐습니다. 인간의 명령을 이행하며 또 도움이 되는 작업을 파악하고 수행하는 로봇의 능력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bun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엇이 보이냐는 사람의 질문에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답합니다.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먹을 걸 달라고 하자 사과를 살포시 집어 넘겨줍니다.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사람이 사과를 지목하지 않아도 테이블 위에 놓인 물체 중에 사과가 유일한 식품이라는 점을 이해한 겁니다. 왜 그랬냐는 질문에도 논리적으로 대답합니다.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스타트업 피겨 AI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협업한 로봇의 시연 영상. 인간의 명령을 이해하고 도움이 되는 작업을 스스로 파악해 수행하는 로봇의 능력에 네티즌들은 충격적인 기술 발전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겨 AI는 2022년 테슬라와 로봇 전문 기업인 출신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앞서 오픈AI 등으로부터 우리 돈 9천억 원 가까운 투자금을 유치한 상황. 앞서 피겨 AI에 자극받았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최근 두 발로 사람처럼 걷는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하는 등 휴머노이드 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먹거리인 인공지능 AI 시장에서 실제 노동을 대신하는 휴머노이드가 현실화되면서 인간과 로봇의 공존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4.6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15도까지 올라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기가 답답하겠습니다. 지금은 대기질이 대체로 양호하지만 서울 등 중부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고요.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6도, 부산 1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15도, 강릉 22도, 대구 20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오후부터는 남부 지방에, 휴일에는 중부와 전북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